네, 오늘 이렇게 연합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보니까 노화와는 전혀 관련이 없으신 분들이 앉아 있으시네요. 네, 정말 봄처럼 파릇파릇하신 분들이 앉아 계셔서 제가 강의하는데 좀 부담이 적습니다. 왠지 아세요? 너무 그 대상자가 있으면 제가 말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운데, 정말 이미 노화와는 거리가 있으신 분들이 앉아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안티에이징과 글리칸에 대해서 강의를 할 실버 PD 노주영인데요. 근데 지금 안티에이징 하면 우리가 이제 늙어간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면 어떠세요? 누가 관심 있을 것 같으세요? 50대? 아니면 60대? 가요? 예. 그런데 한 대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이 노화라는 것에 대해서 늙어간다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세대는 2030 세대입니다. 예. 2030 세대는 젊음을 누려야 할 세대 아니에요? 예, 이미 너무나 그 좋은 것들을 누려야 할 세대에 이 2030이 늙어간다는 것, 노화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노화라는 것 오늘 한번 저와 알아보실 텐데요. 저는 오늘 글리칸에 대해서 또 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서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고, 오늘 또 메나테크 강의를 몇 번 듣지 못하신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저의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런 이력으로 지금 이제 실버 PD를 하고 있고요. 메나테크 시작은 이제 저의 시작과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소개와 같이 성악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단 한 번도 음악 외에 다른 수입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메나테크를 만나기 전까지는 음악이 그냥 나의 평생 외길이고 이 일이 평생 직업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공연과 레슨, 공연 기획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저는 늦둥이거든요. 저 완전 늦둥이에요. 저희 친정 엄마가 올해 95세시거든요. 건강하세요. 근데 제가 20여 년쯤 전에 친정 이렇게 건강하셨던 친정 엄마께서 갑자기 뇌 발작이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수초마다 이 뇌 발작 때문에 선망 증상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서 응급실을 전전하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응급실을 전전하고 다닐 때 누가 생각나나요? 의사가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의사보다 주변에 너무나 많은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엄마가 응급실에서 암 환자들이 맞는 데메럴이라고 하는 마약 주사를 맞아야만 진통이 가라앉아서 집에 오고 집에 와서 조금 며칠 있다 보면 다시 발작이 도져서 다시 응급실을 가고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어, 뭘 해야 돼? 여기를 가봐야 돼. 이걸 해야 너무나 말들이 많고 저도 또 엄청 검색을 해봤겠죠. 그런데 정보가 정말 방향성이 없이 너무 다양한 거예요. 근데 물론 그거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 정보에 대한 정말 이게 진짜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을 때 이런 많은 정보 중에 제가 선택을 했었어야 됐거든요. 물론 저희 언니가 전문가인 간호사이지만 우리가 무언가 선택을 할 때 정말 가장 그걸 잘 아는 사람이 결정해 줬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아는 한 의사로서 가장 학자고 정말 많은 공부를 하고 TV에도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친한 지인이에요. 그래서 그 원장님이 바로 보내준 제품이 있어요. 우리 엄마 이제 돌아가시게 생겼다고 울고 불고 제가 이제 난리를 쳤겠죠. 그때 그 의사 선생님이 제일 먼저 보내준 제품이 이 엠브로토스라고 하는 제품이었어요. 물론 그때는 이렇게 4세대 엠브로토스가 나오기 전에 엠브로토스였지만 근데 이걸 보내주면서 어떤 이야기가 별로 없었어요. 엄마가 드시면 좋아질 거다. 그리고 본인이 이런 이것을 많이 주변에 권했더니 어 이렇게 다리가 불편하신 분도 잘 걸어 다니고 하셨다. 한번 드셔보시게 해라. 그래서 저희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왜요? 네, 의사니까. 예, 저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때 주면서 저희에게 근데 한 말이 있어요.
비싸잖아요. 저 가격도 그때 몰랐거든요. 근데 밥숟가락으로 떠먹이라는 거예요. 엄마를 밥숟가락으로 떠먹이라 그래서 뭔지도 모르고 이게 무슨 성분인지 뭔지도 모르고 아, 그래, 이걸 계속 많이 드셔야 되는구나 해서 이제 그렇게 드렸거든요. 근데 그렇게 드시고 나서 정말 7일에서 10일 안에 아이의 그 발작이 멈췄어요. 근데 갑자기 멈췄을까요? 아니에요. 예, 몇 초마다 발작을 일으켰던 것이 한 시간에 한두 번, 그러다가 아침, 저녁으로 한두 번, 그러다가 없어졌거든요. 텀이 그렇게 길어지는 걸 보면서 아, 계속 이렇게 많이 먹여봐야겠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진짜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저는 신기했어요. 어떻게 나았지? 근데 낳게 된 원인이 그때 당시에는 별로 궁금하지 않았어요. 근데 한 1년여 지나고 나서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엄마가 건강해졌는데 왜 건강해졌지? 진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되게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때 되게 황당한 답을 듣습니다. 이게 병이 아니라 오래 누적된 영양 부족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배가 부르지만 영양실조 상태다. 그 저는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가 얼마나 잘 드시는데 지금 95세신데도요. 갈비를 막 뜯어 드시거든요. 예, 정말 잘 드세요. 그래서 저 소화가 되실까 싶은데도 정말 잘 드시거든요. 그래서 쟤는 저희가 워낙 잘 먹기 때문에 영양이라니 말도 안 돼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엄마가 아프기 전까지는 아, 이 영양이 부족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안 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아프기 전까지는 부족한 줄 모르는 게 영양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의 결과로 나왔을 때에는 이미 여러분들의 결핍이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영양소의 결핍은 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의 식단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예, 영양이 과잉이면서 영양이 부족이에요. 공감하시나요? 네, 저희가 탄수화물, 지방 같은 것들은 진짜 섭취 과잉 상태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비타민, 미네랄이나 항산화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부족한 상태예요. 저희의 식단 자체가. 영양이 불균형하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반기를 들고 싶으신 분 있지 않으세요?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이렇게 먹고 있는데 이런 분들 없으세요? 네, 저희 막 상담하다 보면, 네, 야채 과일 엄청 많이 먹어요. 이런 분들 많잖아요. 여기에 진짜 영양 굉장히 많아 보이시죠? 네, 먹음직스럽고, 보아도 참 좋고. 그런데, 예, 영양소 부족의 원인이 사실 우리가 먹는 음식에 있거든요. 예. 아까 보았던 그 식물들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영양소가 생각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네. 그래서 철분 하나를 섭취하기 위해서도 철분은 미네랄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미네랄인데요. 50년대보다 지금은 굉장히 많은 양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모양은 어때요? 옛날보다 훨씬 좋지 않아요? 옛날에 시금치 진짜 피득피득 말라가고 쬐끔했는데 지금 막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시금치 종류가 몇 개인 줄 아세요? 토마토는요. 지금요, 종류가 똑같은 거에서 엄청나게 종류가 다양해졌어요. 예, 근데 그렇게 다양한 만큼 영양이 있냐?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첨가업계에서도 영양보다는 맛. 그래서 우리가 뭐에 집중하죠? 브릭스. 그쵸? 과일 살 때 다들 과일 장수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거 12브릭스예요. 16브릭스예요. 그러면 우리 일단 괜찮다. 맛있겠다. 산다라는 거죠. 근데 이미 지금 야채 과일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영양이 굉장히 많이 결여되어 있다. 아니, 그러면 야채 과일 말고 고기 먹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대한민국 뭐 닭 소비량 뭐 굉장하잖아요. 그런데 이 SBS 스페셜에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1960년대 이때의 닭들은 성장 기간이 70일에 달하는데 이런 사이즈가 이 정도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성장 기간이 49일, 어떤 것들은 30일이라고 해요. 그런데 모양은 어때요? 훨씬 크죠? 예. 얘네가 잘 먹어서 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얘네가 진짜 막 잘 먹어가지고, 아, 이렇게 정말 튼실해졌나? 이런 생각 드세요? 아니에요. 예, 옛날에 닭들은 쌀겨, 벼, 이런 것들을 먹고 자랐지만, 지금의 닭들은 뭘 먹어요?
네, 사료를 먹습니다. 예, 사료는 유전자 변이 된 옥수수 사료들이거든요. 이런 사료들을 먹고 그 사료만 먹을까요? 성장시키기 위해서 성장 호르몬을 주고요. 그리고 또 병에 걸리지, 막 폐사가 너무 많으니까 항생제를 또 많이 투여합니다. 이런 고기들을 저희가 먹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항생제 안 먹어요. 아무리 아파도 항생제 주사도 안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항생제 내성이 걸렸다. 이게 지금 이상한 일인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먹고 있는 고기에 이미 항생제가 많이 투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먹지 않아도 우리 몸 안에 쌓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식단에, 식탁에서 사라진 영양소가 어쩌면 우리의 건강에 너무나 중요할지도 모른다라는 기사들이 또 많은 증거들이 나왔고요. 이 잃어버린 영양소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예, 뉴전트 박사님은 우리 이제 메나테크의 자문위원이신데요. 여기서 대체 불가한 영양소, 잃어버린 영양소가 있다. 그래서 이 영양소, 당 영양소가 없이는 아무리 좋은 비타민, 미네랄, 영양소들이 있어도 소용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글리칸, 네, 궁금하시죠? 예, 생존을 위한 필수 영양소라고 하는데요. 이 글리칸을 어디에서 이야기했냐면요. 의사들이 보는 생화학 교과서, 하퍼 생화학 교과서에 이미 나왔습니다. 96년도 개정판에 나왔는데요. 이렇게 8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200여 가지 탄수화물, 비만 당뇨를 일으켜서 더 이상 먹고 싶어 하지 않는 탄수화물에 그 200여 가지 외에 8가지가 따로 있는데 역할을 정확하게 교과서에서 지정해 놨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포들이 뭐 해야 된대요? 대화를 해야 된대요. 대화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언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언어가 세포 표면에 이렇게 촉수다라고 정확하게 딱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보는 교과서도 아니고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는 가장 상위의 포식자인 의사들에게 교육하고 있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합 당질 이것이 세포 표면에 8가지가 서로 구성을 하면서 대화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 이 8가지 세포 표면에 이 내용. 그러고 보면 세포 어떠세요? 세포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사실 상담하다가 우리 몸에 가장 기본 단위, 우리가 오장육부가 건강해야 건강한데 그 기본을 이루는 세포 단위에서 우리가 건강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세포를 딱 생각하신 분들이 옛날엔 진짜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꽤 많더라고요. 예,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왕관 모양의 세포 그 바이러스 세포에도 털이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지금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세포, 전기 자극을 줬을 때 이런 모습이고요. 이 세포 하나를 이렇게 확대해서 봤을 때 이렇게 8가지 사슬이 다 각기 다른 모양을 이루면서 대화를 하는데요. 지칭하는 단어가 되게 다양합니다. 이 중에서 나는 당 영양소를 들어봤어. 나는 뭐 글리코 영양소를 들어봤어. 하지만 최근에는 저희가 글리칸이라는 단어로 다 통일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세포가 어떻게 됐는데? 라고 이야기하실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저희가 건강한 세포는 이렇게 신반계의 당사슬이 있어야 건강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대체로 이런 모습이라고 해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3, 4만 개 정도의 당사슬을 가지고 있다. 예, 여기 이제 바이러스 보이시죠? 이 바이러스가 저렇게 빼곡한 섬모 속에 있을 때에는 구별 인지를 해서 면역 작용을 하지만 저렇게 듬성듬성 나 있을 때에는 그 면역 작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많은 질환에 노출된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세포 털들의 역할이 딱 여기 정확하게 나옵니다. 네. 일단 영양 공급. 아까 뉴전트 박사님이 뭐라 그랬죠? 아무리 좋은 비타민 미네랄을 먹어도 당 영양소가 없으면 소용없다. 이 영양 공급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양소 흡수에. 그리고 또 수리. 우리 몸은 태어났을 때 세포를 그대로 지금까지 갖고 계신 분 있으세요? 없어요. 예, 태어났을 때 그 세포는 이미 다 수리되고 죽고 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수리를 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파괴도 해요. 빨리 죽어야 될 때 빨리 죽고 없어져야 되는데 얘가 모양을 비틀고 안 죽죠. 예, 그래서 일정 군집을 이루면 또 암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보호도 하고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곰팡이균 같은 데 보호도 하고 또 호르몬 조절 이런 조절도 합니다. 실제로 예, 이 사진을 보면 서로 세포들이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아, 나 그중에 하나만 먹고 싶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8가지 당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 있어야만 대화가 원활히 된다라고 하는 표거든요. 여기에서 빨간색 하나 없어도 대화가 불가능하고요. 노란색 하나가 없어도 대화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모음이 없이 자음만 얘기하면 알아들으실 수 있겠어요? 네, 어렵거든요. 그럼 반대로 자음 없이 모음만 해도 어렵습니다. 성악은요, 사실 모음도 중요하고 자음도 중요한데 자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발음이 굉장히 정확해야 돼요. 왠지 아세요? 이게 한국말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이태리어도 하고 불어도 하고 독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많은 그런 각국의 노래를 부르는데 딕션이 정확하지 않으면 전달이 안 돼요. 아무리 그 오페라 가수가 슬픈 노래를 하는데 왜 슬픈지 모르겠어. 예, 이에서 대화가 굉장히 사실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인체는 더 중요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게 부족했을 때 이런 질환들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현대인들이 나는 절대 이 질환에 걸리지 않아라고 장담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예, 저는 절대 이런 질환에서 저희가 자유할 수 없는 환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가면역 질환이나 과면역, 저면역, 많은 질환에 노출될 수 있어요. 저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면요. 이 세포 교통 오류라고 되어 있는 자가면역 질환. 지금 의료계에서는요, 자가면역 질환을 이름도 짓기 전에 그 질환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신드롬이 정말 저도 생전 처음 들어본 그런 신드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의료계에서는 이미 이름을 지어주기도 전에 이런 질환자들이 나와서 새로 막 이름을 짓는 일들이 지금 현재는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예, 어떻게 해야 돼? 예, 엠브로토스 드시면 됩니다. 글리칸이 들어간 모든 영양제 골고루 드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식탁에서 골고루 먹으면 되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에 나열된 것들 어떻게 잘 식탁에서 드시고 계세요? 거의 못 드시거든요. 예, 나무에 이제 끈적끈적한 검들. 그리고 약용 버섯인데요. 나 버섯 많이 먹어. 버섯 막 건강 음식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버섯 미끄덩거린가요? 버섯이 미끄덩거려서 못 잡으시는 분. 옛날에 한 약사님이 버섯 먹다가 엄청 맞았대요. 밥상머리에서. 왜? 그냥 버섯을 그냥 맨날 집다가 놓치고 떨어뜨리고 이래갖고 맞았다는 거예요.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 버섯은 그랬거든요. 지금 버섯 그런가요? 안 그래요. 하우스에서 다 재배하는 버섯을 먹고 있거든요. 여긴 천연에서 자생하는 약용 버섯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재료들을 메나테크에서 과학의 기술로 GMPS 공정을 통해서 이렇게 엠브로토스라는 제품을 만들었고요. 이 엠브로토스는 지금 저희가 계속 진화해서 4세대 엠브로토스를 드시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글리칸은 정말 생명입니다. 뉴전트 박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글리칸이 없다면 생명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저희 파트너 사장님 중에 이제 김준영 원장님이 계시는데 김준영 원장님이 딱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벌거벗은 임금님. 기억나세요? 동화? 네. 놀리잖아요. 벌거벗은 임금님. 이 아이도 옷을 입고 뭐래요? 놀리고 있잖아요. 이 벌거벗고 있는 모습을. 현대인이 이렇다는 거죠.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옷을 입지 않고 장신구, 오메가3, 비타민, 예, 또 항산화, 이런 여러 가지 영양제들만 계속 귀금속처럼 이렇게 장신구처럼 달고 있다라는 거죠. 옷을 안 입고.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세포에 이렇게 옷을 입혀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사이언티스트에도 나와 있어요. 세포 면역을 위해서 세포 표면을 당으로 입고 쌓아라. 그래서 이렇게 덮어놓고 계속 세포의 표면을 쌓아야 된다라고 이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야기했던 저 여자가 분명히 노화를 얘기한다 그랬는데 계속 글리칸을 얘기하네. 네, 제가 이제 노화로 들어가 볼까 해요. 글리코 영양소가 이런 많은 역할들을 하거든요. 면역부터 뇌에도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근데 이런 중요한 영양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중에 전 안티에이징, 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의료진한테 이 메나테크를 소개받다 보니까 그러니까 초기 사업 때 의료진들이 많았어요. 제가 의료진들과 사업을 많이 하게 되었고 의료진의 소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의료진들이 제가 특허 막 자료를 엄청 낑낑거리고 갖고 다녔잖아요. 그 중에 특허 자료 중에 저는 뒤에 막 암 종양체가 수축 막 이런 게 되게 의미 있어서 설명하면요. 됐고 노아. 앞에 이거 너무 의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체지방이 감소하고 근육량이 골밀도가 증가하고 혈청 생화학 상태가 건강한 수준으로 바뀐다.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사실 제가 별 그거에 의미를 두지 못했어요. 나 그때 젊었거든요. 제가 그때 30대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그래서 전 다른 거에 막 열을 올렸는데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말 노화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구나. 노화는 20, 30대들이 그냥 이 피부 노화가 두려워서 두려워할까요? 아니거든요. 그 남은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인데 그럼 노화 무엇일까요? 세포 기능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거라고 하고요. 또 조직 회복력이 굉장히 저하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성 염증에 계속 노출되는 상태가 노화라고 셀지에 이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저 명견말리 책에서도 나와 있고 21세기 불로초를 찾아라라고 해서 여기에서도 당사슬의 구조가 노화와 연관이 깊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노화 안티에이징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과거에는요 항산화 중심이었어요. 저도 AO를 진짜 하루에 많이 먹으면 노화되지 않는다라는 강의도 듣고 AO를 제가 막 5일에 한 통씩 먹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항산화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이 항산화가 노화를 굉장히 더디게 진행하고 오히려 역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현재는 이 항산화보다는 세포 신호 및 면역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미 많은 과학지에서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 패러다임, 항산화 중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노화의 주요 원인을 활성산소로 봤어요. 우리 활성산소 많이 들어봤잖아요. 미친 전자산소라고. 그런데 이 활성산소가 노화의 굉장히 원인이다. 그래서 항산화제가 노화를 늦추는 핵심 전략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C나 E, 항산화 물질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높았고요. 근데 이렇게 항산화제 하나만으로는 노화를 늦추거나 완전히 설명하기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현재는 세포 신호 및 면역 균형이 중심이다. 노화는 세포 간 대화,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붕괴되었을 때 노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더라. 그래서 면역 균형이 붕괴되고 그 붕괴되어서 만성 염증이 높아져서 결국은 노화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세포 신호 전달이 건강 유지의 핵심이다라고 뉴 내추럴 에이징이나 셀지 이런 데 이미 노화에 대해서 이렇게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노화의 핵심 기전, 네, 이야기했듯이 세포 신호 전달에 이상이 생겼을 때, 그리고 또 만성 염증이 증가되었을 때, 또 세포에 너무 중요한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저하되었을 때, 세포 노화 및 면역 기능이 저하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안티에이징 전략의 변화입니다. 단순한 항산화만 하면 나는 노화가 늦춰지나? 아니다. 네, 세포 기능의 회복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세포 커뮤니케이션의 회복이 핵심이다라는 거죠. 면역 균형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최신 노화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실까요? 네. 여기 세포, 당 구조를 보세요. 딱 봐도 누가 젊은 세포인지 아시겠죠? 예, 위에 뭐 영셀 글리칸이라고 안 써 있어도 이미 창창하고 탄탄하고 건강해 보이는 셀은 왼쪽에 파란색. 당사슬 구조가 아주 빼곡하고
모양도 굉장히 좋죠. 근데 오른쪽 어때요? 모양도 이상하고, 예, 당사슬도 굉장히 듬성듬성 있고, 그나마 있는 당사슬 구조도 어때요? 굉장히 안 좋죠. 예, 이미 변형이 막 돼요. 노화가 되면서 이 당사슬의 구조가 이렇게 되었을 때 노화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모양이 이상하고 듬성듬성한 이 세포를 우리가 빼곡하고 올바른 모양으로, 건강한 모양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네, 그것이 이 메나테크의 독점 물질인 글리칸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번에 뉴전트 박사님이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예, 메나페스트에서 노화에 따른 글리칸의 변화. 예, 그래서 당화가 증가된다. 그리고 글리코실화는 반대로 감소한다. 네, 그래서 모든 기능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글리코실화는 유익한 거죠. 아까 글리코실화는 올라가야 된다 그랬어요? 내려가야 된다 그랬어요? 올라가야 된다 그랬죠. 그럼 반대로 예, 글리케이션, 당화는 내려가야겠죠. 근데 우리의 식단은 지금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독소 때문에 의료계가 사실 엄청 시장이 크거든요. 이 당화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당화, 글리케이션이 됐을 때는 염증이나 노화, 세포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글리코실레이션이 되면은 건강한 신체 기능이 돼서 노화가 점점 멀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글리칸 보충 요법, GRT 요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왜 중요하냐? 예, 여기 이제 이 텔로미어보다 오히려 더 정확한 노화 지표가 지금 나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생애 주기별 글리칸 변화예요. 여기 지금 보시면 태어나자마자는 어때요? 글리칸이 발달되어 있어요. 지금 막 태어난 아기들, 신생아들 보면 건조하던가요? 아니, 뭘 발라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피부에 수분이 가득하죠. 촉촉하죠. 예, 아이들은 이미 몸 안에 그렇게 정상적이고 건강한 글리칸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대체로 건강한 아이들은. 그래서 세포간 소통을 빠르게 하고 빠른 성장기에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20대부터 이제 기울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때는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우리가 느낀다, 못 느낀다? 못 느낍니다. 그래서 대체로 20대 이 젊은 청년들은 나는 안 먹어도 돼. 나는 뭐 돌도 씹어 먹을 수 있어. 이런 젊음을 자랑하잖아요. 40대부터는 어때요? 조금씩 느끼죠. 예, 조금씩 느끼기 시작합니다. 예, 패턴이 그때부터 글리칸의 패턴이 변하거든요. 60대부터는 어때요? 이미 몸이 다 느끼고 있어요. 그렇죠? 노화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생리적 기능의 저하가 아주 뚜렷해집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과의 몸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생애 주기별 글리칸의 변화예요. 엄청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근데 저도 어떤 강의에서 노화는 언제부터 일어난다고 들었냐면요. 언제부터 일어날 것 같으세요? 40대? 태어날 때부터요? 그쵸. 태어날 때부터 하라고 하면 너무 슬프죠. 근데 이제 진짜 노화가 시작되는 거는 20대부터라고 해요. 예, 20대부터 이미 노화는 시작되는데 여기에 그것이 반증하는 자료죠. 20대부터 그래프가 급격하게 내려가기 시작하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초기 노화가 40대부터 시작되고 뚜렷하게는 60대부터 시작되지만 이 개인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급격하게 노화가 진행된다. 20대부터. 그래서 생애 주기별 글리칸 변화고 이 어, 어, 파란색이 글리칸 보충을 한 거고요. 이 지금 주황색이 일반 노화예요. 근데 일반 노화를 저렇게 올릴 수 있는 것이 글리칸, GRT 요법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자료죠. 여러분들, 글리칸 드시고 싶으세요? 네, 글리칸 드셔서 젊어지신 분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네, 저거든요. 네, 저는 성악을 해가지고 항상 머리를 길고 치렁치렁하게 이제 길렀고, 그리고 약간 후덕한 몸이 성악인의 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악인의 몸치고는 뭐 그렇게 뚱뚱한 것도 아니었어가지고 제가 비교 대상이 별로 없었어요. 주변에 뚱땡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냥 다 그냥 그런가 보다. 다 배 나와 있고,
덩치가 있어야 노래를 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저의 노화를 계속 앞당겼다라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메나테크를 만났잖아요. 근데 제가 메나테크를 만나서 일단 피부가 많이 변했어요. 제가 이제 오페라 분장을 제가 한 15년 이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365일 중에 300일은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에서 분장실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근데 어떤 연예인이 인터뷰에서 그러더라고요. 스프레이 냄새가 자기 냄새라고. 근데 저는 그렇게 그 스프레이 냄새, 분 냄새가 항상 그게 나쁜지 몰랐어요. 그 지하, 그 세종문화회관도 다 지하에 있거든요. 분장실들이. 근데 그런 지하가 나쁘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그냥 분장실 문 열고 딱 들어가면 그 냄새가 당연하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것 때문에, 어, 잔주름이 너무 많은 거예요, 피부가. 근데 저는 나는 잔주름이 많은 피부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저희 언니도 있지만 저희 언니가 젊었을 때 저를 그렇게 놀렸어요. 피부를. 10% 죽죽하다고. 피부가 10% 죽죽하다고 놀려가지고 너무 짜증이 났거든요. 그리고 뭐가 하여튼 피부가 좋지 않아요. 색소 침착도 있고 잔주름도 많고. 그런데 제가 메나테크 처음에 시작했을 때 아이들은 메나베어즈를 먹여보고 저는 화장품을 바꿨어요. 근데 화장품 바꿀 때 저항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해외 공연을 많이 다녔거든요. 뭐 좀 유럽, 미국, 뭐 이 아시아, 뭐 북한까지 다 공연을 다녔어요. 근데 그렇게 공연을 다니면서 제일 먼저 어디로 가겠어요? 면세점으로 뛰어가겠죠. 예, 제일 좋다는 시슬리, 라프레리 그런 거를 그때는 아깝지 않았어요. 젊으니까 내 피부가 소중해. 그러면서 막 썼거든요. 근데 메나테크 보니까 화장품이 너무 싼 거예요. 못 바꾸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 주변을 보니까 나보다 피부가 다 좋아.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용기를 내서 피부를 바꿔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정말 피부가 지금 뭐 별로 좋지도 않구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예전에 저를 봤던 친구들은 다 피부가 진짜 좋아졌다 그러거든요. 근데 저희가 눈에 보이는 피부 외에 이 안에 있는 혈관은 또 얼마나 건강해졌겠어요? 그래서 제가 영노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많은 부분에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저만 느낄까요? 메나테크 명예의 전당의 분들이에요. 예, 이런 많은 성공자분들, 최소 이분들은 10년에서 15년은 이 사업을 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좀 재밌는 얘기를 하자면 저번 주에 이제 저희 고피디 세미나를 했는데요. 신규분이 이제 오셨어요. 신규분이 이제 애프터를 하는데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저는 뭐 세미나가 좋았어요. 막 이런 얘기할 줄 알았거든요. 뭐라는 줄 아세요? 나만 뚱뚱해. 다 날씬하고 나만 뚱뚱해. 피부가 나만 그러고 다 좋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정말 제품을 꾸준하게 드신 분들은 많은 변화가 정말 있구나. 그래서 이분이 클린 생각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클린을 본인이 고피디 세미나 와서 이 사업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고 느꼈다라는 거예요. 너무 비전 있지 않아요? 네, 타 네트워크 보면 어때요? 드레스 막 완전 막 삐죽삐죽 살 나오고 진짜 막 얼굴을 막 화장을 막 두껍게 해야 되고. 근데 우리 성공하신 리더 사장님들 어떠세요? 거의 화장 안 하죠. 예, 저도 선크림하고 오늘 콘실러 조금 한 거거든요. 거의 안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부분에서 정말 노화를 대표할 만한 성공자들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노화는 잃어버린 젊음이 아니라 기회와 힘의 새로운 단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화가 아직도 두려우십니까? 아니죠. 네, 노화를 대응할 만한 정말 막강한 제품들을 가지고 있는 메나테크,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이 자리에 있으신데요. 예,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더 젊어질 여러분들을 상상하면서 여러분들의 노화, 영노화를 응원하면서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건강하게, 더 젊게, 나이 드는 법, 안티에이징의 열쇠 찾으셨나요? 네, 네, 유일하게 세포를 회복할 수 있는 글리카는 바로 생명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안티에이징과 노화 이번 시간은 제목이 와이 메나텍의 비전입니다. 저는 이번 시간을 강영수라는 사람은 왜 메나텍을 하나?
내가 왜 이 일을 하나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행복하기 위해서 맨하택을 합니다. 이 맨하택이 행복하기 위한 나에게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수단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 행복이 뭐냐는 거예요. 행복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저는 사람이 행복하려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건강입니다. 또 하나가 있다라면 돈입니다. 또 하나가 있다라면 관계와 가치입니다. 물론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들자면 건강, 돈, 관계와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서로가 영향을 줍니다. 서로가 연관성이 있어요. 어느 게 제일 중요할까요? 뭐라고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서로가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어느 것보다도 이 돈은 자체도 중요하지만 다른 것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한국의 국가기관, 공공기관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의식조사를 했어요. 건강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소가 뭘까? 지금까지는 유전이었어요. 내가 타고난 유전이 개인의 건강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준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2025년 조사에서는 돈이라는 겁니다. 돈이 개인의 건강에 가장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 중에서 부부간의 문제, 가정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돈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돈이 있다라면 그 많은 것들이 사라질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돈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또 한 번 설명을 드린다면 인간의 삶은 내가 취미 생활을 하던 종교 생활을 하던 봉사를 하던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인간의 삶은 이꼬로 소비입니다. 그런데 소비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돈 없이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돈 이야기. 근데 그러면 이 인간은 이 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내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즉, 일을 통해서 돈을 해결하는 거잖아요. 예외적으로 부모 유산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은 이 돈 문제를 일을 통해서 해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돈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이 앞으로는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를 본다라면 인간은 태어나서 어느 순간에 일을 시작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50년대생 세대니까 제가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전선에 나간 친구들도 있어요. 그 당시 국민학교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대학 졸업하고도 바로 취직을 못 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쨌거나 일을 시작하는 나이가 있고 일을 끝내는 나이가 있습니다. 즉,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적자 인생이죠. 일을 시작할 때는 흑자 인생입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다시 적자 인생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삶은 이 흑자 기간이 길었어요. 왜? 일찍 일을 시작했고 내가 몸만 움직일 수 있으면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미 지금은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첫째 이게 길어졌어요.
인생이 길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을 시작하는 시기도 늦어졌어요. 이것을 지각사회라고 합니다. 지금은 일을 늦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몸은 건강한데 일할 자리가 없어요. 조기 퇴직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특히 AI 때문에, 인공지능 때문에, 피지컬 AI 때문에 일할 수 있는, 몸을 움직이고 일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노동의 종말 시대가 왔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돈을 쓰는 기간이 길어졌는데 돈을 늦게 벌기 시작하고 못 벌기 시작하는 것이 짧아졌어요. 그리고 시간당 돈을 쓰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왜? 과거에는 스마트폰 비용 안 들어갔거든요. 스마트폰 2년마다 한 100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자가용 운행비 안 들어갔어요. 헬스클럽 운영비 안 들어갔어요. 당뇨약 안 들어갔어요. 과학의 발달은 문명의 이기는 새로운 지출을 늘립니다. 그것이 없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행복은 상대적인 문제니까 다른 사람은 차가 있는데 나는 차가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 적자 기간이 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의 종말 때문에, 즉 인간이 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소득이 필요하느냐? 누구에게나 다 자산 소득이 필요한 세상이 된 거예요. 왜? 은퇴 후에 시간이 길어지니까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나올 수 있는 소득을 만들지 않으면 나의 삶을, 왜? 인간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는 돈이 필요한 거니까, 소비가 필요한 거니까 누구나 다 지금은 자산 소득이 필요한 세상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다 복권을 사고 여러 가지 지금 뭐 코인을 사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를 하고 이게요. 왜? 내가 노동하지 않고 나오는 소득을 만들지 않으면 삶을 지속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과거에는 자산 소득은 별 필요 없었어요. 조금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부족하면 자식이 내 자산이었어요. 지금은 자식은 부채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는 돈 문제에 대한 인간과의 관계의 관점이 지금은 달라져서 지금의 세상은, 앞으로의 세상은 모두가 다 자산 소득이, 즉 노동 이외의 소득이 필요한 세상이 되었고 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이 자산 소득은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부동산 임대료도 자산입니다. 그렇죠? 은행 예금, 은행 이자, 주식 배당금입니다. 특허권, 저작권 배당료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중요한 자산 소득이 사업소득이라는 자산 소득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자영업은 또 다른 노동 형태거든요. 이게 내가 나를 고용하는 노동소득이 아니라 내가 노동하지 않아도 나오는 이재용 회장의 자산소득. 그렇죠? 그런 자산소득이, 즉 사업소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우리들이 만들 수 있는 자산소득에 대해서, 자산소득이 필요한 거니까 그중에서도 뭐 부동산 이야기가 아니라 뭐 저작권 이야기가 아니라 사업소득 중에서 정말 멋진, 우리가 아직 정확히 알지 못하는 자산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사업이 뭔가요? 사업이 뭘까요? 돈 버는 것을 사업이라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축구를 손흥민이보다 잘해도 그걸로 돈을 벌지 않으면 그것은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 행위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을 사업이라고 합니다. 돈 버는 게 사업이에요. 인간 행위 중에서.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즉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것은 가치 제공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대가를, 돈을 지속적으로 받는 것을 사업이라고 합니다. 사업의 정의입니다.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돈을 지속적으로 받는 것을
사업이라고 합니다. 성공한 사업은 뭘까요? 성공한 사업. 사업의 핵심은 돈입니다. 그렇죠? 물론 사업 이꼬로 100%가 돈만은 아닙니다. 사업은 돈 버는 것 이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어요. 내가 사업을 통해서 내가 속한 사회에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국가에 기여도 합니다. 시간도 보냅니다. 재미도 느낍니다. 그러나 돈이 가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사업은. 성공한 사업은 많은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려면 많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돈을 버는데 성공한 사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뭐냐?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니까 많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법이 훌륭해야 됩니다. 그것을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것이 훌륭해야 돼. 두 번째는 아무리 아이템이 훌륭해도 문제 해결 방법이 훌륭해도 사람들이 내 아이템을 선택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아이템을 선택해야 그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걸 고객관계, 고객과의 만나는 방법이 또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브랜드일 수 있고 광고 방법일 수 있고 마케팅 방법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고객의 문제 해결 방법인 아이템과 그 아이템을 사람들로 하여금 선택하게 만드는, 유지하게 만드는, 지속하게 만드는 고객 관계가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하는 일은 어떤가요? 잘 되시나요? 잘 되면 해피한 일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는 곳에는 들어가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옛날에는 잘 됐는데 어느 순간 안 되는 게 있어요. 시작하자마자 안 되는 게 있어요. 어쨌거나 지금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되는 경우가 되는 경우보다 훨씬 많습니다. 내 사업이 안 되는 원인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요약하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내 사업이 현재 안 된다라면 시작하자마자 안 됐든지 어느 날 잘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 됐든지 어쨌거나 안 되는 원인을 요약하면 수백 가지지만 크게 세 가지 분류합니다. 첫째는 경쟁자가 늘었습니다. 커피숍이 잘 됐는데 어느 날 커피숍 한다고 소문이 나니까 커피숍 한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고객은 정해져 있는데. 첫 번째 요인은 경쟁자가 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요인은 이미 시장은 생겼는데 어떤 이유로 시장이 줄어드는 거예요. 요즘은 물리치료사가 그 예입니다. 돈 벌으니까 실손보험 때문에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돈 무지 많이 벌었거든요. 근데 규제에 의해서 실손보험 자기부담료를 90%, 95% 옮기면은요, 시장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시장이 이미 있던 시장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의 요인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의 변화로 숨은 경쟁자가 생긴 겁니다. 즉 경쟁업자가 아니라 비즈니스는 문제 해결이라고 했잖아요. 고객의 문제.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기술의 발달로. 그걸 숨은 경쟁자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메일이 등장하니까, 카카오가 등장하니까 편지를 들 보내게 되잖아요. 누가 편지 씁니까? 전화를 들 쓰게 되잖아요. 이메일의 등장으로. 기술의 발달로 통신회사끼리 경쟁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체국끼리 경쟁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기술로 그 문제를 해결하니까 내 사업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세 가지가 요약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현재 요약인데 여러분 성공하고 싶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그렇다면 문제의 원인을 이제는 알았어요. 내 사업이 안 되는 원인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까지 해온 방법보다 더 열심히 하면 될까요?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정답은 아닙니다. 다르게 해야 됩니다. 이것을 혁신이라고 합니다. 즉 사업에 성공하려면, 돈을 많이 벌려면 고객의 문제를 더 훌륭한 방법으로 다 다르게 해결해야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비즈니스가 안 되는 원인이 크게 이 세 가지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오던 방법으로 더 열심히 한다고 그것이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르게를 학문적인 용어로 혁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다르게 해야 될까요? 아까 설명한 것처럼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다르게 해야 되고요. 고객과의 관계를 다르게 해야 되는 겁니다. 쿠팡은 고객의 문제 해결 방법을 다르게 했어요. 지금까지 유통은 가서 사오는 거였습니다. 쿠팡은 문 앞에 갖다 줘요. 김스라이 마켓컬리는 신선식품의 해결 방법을 다르게 한 거예요. 웅진 코웨이는 똑같은 정수기지만, 코웨이라는 정수기지만 고객과의 관계를 다르게 한 거예요. 렌탈을 한 겁니다. 코디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이게 다르게 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성공한 수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있고요. 세계적으로 있어요. 그 수많은 기업들은 결과적으로는 다르게 한 기업입니다. 혁신한 기업들입니다. 근데 혁신의 방법 다르게 성공한 기업은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의 기업이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네 가지 패턴이 있어요. 네 가지 규칙이 있단 말입니다. A 유형이 뭐냐? 기존의 문제를 다르게 해결한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환전할 적에 지금까지 은행에 가서 바꿨잖아요. 환전할 적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개 해외에 나갈 적에 환전을 많이 하니까 인천공항에 환전소를 좋은 자리를 획득하는 은행이 외환거래에 1등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5년인가 10년마다 이탈하는데 비싸게 쓰는 거예요. 수천억을 쓰는 거란 말입니다. 상황들이. 환전하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국민은행이 환전에 1등을 하고 가장 비싼 금을 써 국민은행이 인천공항에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했어요. 그 다음에 신한은행이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은행이 꼴찌였어요, 상황이. 근데 하나은행은 환전이라는 고객들이 환전의 문제를, 기존의 문제를 다르게 해결한 거예요. 이게 트래블 카드입니다. 체크카드. 환전 수수료가 제로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과적으로는 기술의 발전을 섞은 거예요. 체크카드라는 걸 활용한 거고요. 이게 새로운 방법. 산천에 가면은요, 저기 화천군에 산천어 축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식당 저 생선 가게 안 되죠. 그렇잖아요. 양어장 어렵죠. 관광 사업 안 됩니다. 근데 화천의 산천어 축제는요, 무얼 섞었냐? 다른 데서 양식을 해서 화천 얼음장에 구멍을 파고 고기를 넣습니다. 그 자리에서 구워서 줍니다. 관광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식당은 안 되는데, 관광이 안 되는데, 양식장이 안 되는데 그걸 섞어 놓으니까, 제가 뭐라 그랬느냐, 이것은 융복합은 결과적으로는 기존의 이업종과 기술의 발달을 섞는 거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지금 대박을 나는 거예요. 2만 명 저기 인구에 1년에 100만 명이 뭐예요? 이게 하나의 유형입니다. 첫 번째 다르게 유형은 기존의 경쟁업종의 문제 해결 방법을 다르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두 번째 유형이 있어요.
이것은 새로운 고객을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문제의 재설정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20년 동안 전 세계 TV 매출 1등을 합니다. 20년 동안. 근데 20년 전에는 삼성전자가 TV 매출을 꼴찌였어요. 한국에서도 LG보다 못했어요. 세계적으로는 등수가 없었어요. 그런 삼성전자가 어떻게 TV 매출을 전 세계 1등을 지금 20년 전부터 하기 시작했냐는 거예요. TV는 고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줬나 지금까지 TV는 드라마 보고 뉴스 보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TV 회사가 화소 경쟁과 화질 경쟁과 화면 경쟁을 한 거야. 목숨 걸고. 근데 삼성은 그 피 튀기는 고객을 생각하지 않고 TV를 드라마도 보는 거지만 집안의 멋진 가구 인테리어로 정의를 한 거야. 삼성 TV를 갖다 놓은 순간 이건 가구로서 이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TV도 보기도 원하지만 TV가 꺼져 있을 때도 집안의 멋진 가구로 생각하는 정의, 그런 고객을 찾았다라는 거죠. 고객 정의를 다시 한 거예요. 새로운 고객을 만드는 거예요. 피터기는 레드오션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블루오션을 찾은 거란 말입니다. 스위스가 시계의 메카입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시계는 시간 보는 거예요. 전자산업이 발전하니까 일본의 세이코가 정확하고 싼 시계야. 정확하고 싸. 스위스 시계 산업의 몰락입니다. 그때 스위스 이 스와츠라는 시계 회사는 시계를 패션으로 정의한 거야. 시계는 시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멋진 거라는 거지 이게. 1년에 0.0초 더 틀리면 어떠냐는 거지 이게. 즉 새로운 고객, 문제의 재설정이 혁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방법은 새로운 시장입니다. 세상이 변하면 고객이 변해요. 문제가 바뀌어요. 김치 냉장고입니다. 아파트 문화가 생기니까 김장독을 묻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삼성전자가 개발한 게 아니에요. LG가 개발한 게 아니에요. 만도 기계라는 자동차 부품 회사가 개발한 거예요. 왜? 그 문제를 가장 먼저 바라봤기 때문에. 만도도 냉장 기술이 있어요. 수준은 낮지만 그걸 갖고 발효 냉장고를 생각한 거야. 만도의 김치. 요즘 떠오르는 회사인 워크업이라는 작업복 회사가 있습니다. 포천에. 뭐냐면 지금까지 작업복은 편하고 안전한 거야. 편해야 되지 일하니까 안전해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까지 블루 칼라들은요 임금이 낮았기 때문에 퇴근 후에 바로 집에 갔잖아요. 언제 문화생활을 안 했잖아요.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서 블루 칼라도 고임금 노동자가 생기잖아요. 지금 블루 칼라도 문화생활을 즐기는 사람이 있는 거야. 언제 집에 가 옷 갈아입고 가. 그러니까 작업복에 패션합니다. 양복은 아니지만 작업복이 양복보다 더 멋있는 거야. 이거 갖고 파티장 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새로운 문제잖아요. 새로운 문제의 발견,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카카오뱅크의 모임 통장 아시죠? 모임이 많아지니까 세상이 바뀌어서 또 어떤 짓 합니까? 요즘은 부부간의 결혼에 따라 통장을 별선합니다. 재산은. 공동 가계부란 말입니다. 그런 일이 생기니까 카카오라는 은행이 모임 통장을 만드는 거예요. 해박을 친 거 아닙니까 이게요. 만약에 카카오은행이 국민은행과 똑같은 일을 했다라면 은행으로서 생존 못한다니까요. 세 번째, 새로운 시장. 네 번째입니다. 집토끼 전략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아이템이 있으면 그 아이템 갖고 새로운 집토끼의 반대말은 산토끼입니다. 산토끼는 주인이 없는 토끼고 집토끼는 주인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산토끼 전략이에요.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개발했으면 그거 갖고 새로운 고객을 꾸준히 늘리는 거야. 자, 빨간펜이라는 학습지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학습지만 개발을 하면 해마다 어린이가 늘었어요. 이제는 답이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어린이를 다 먹어도 답이 없어요. 왜? 저출산 때문에. 고령화 때문에, 양극화 때문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펜에서 키성장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잡아놓은 어린이한테
다른 제품을 주는 거야. 이걸 집토끼한테 다른 먹이를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투잡하면 샤비샵하면 무능력의 상징이었어요. 지금은 잘 나가는 기업이 집토끼 전략을 합니다. 국민은행이 은행 1등입니다. 지금까지 은행은 예금과 대출과 예환거래입니다. 지금까지는 더 많은 예금해주고 대출해주고 예환거래 하는 거야. 근데 지금은 대출자가 줄어드니까 새로운 직장인이 늘어나지 않아요. 상황 이게요. 그러니까 자본은 고객한테 리브엠이라는 알트폰 사업을 하는 겁니다. 다른 먹이를 주는 거예요. 스마트폰 사업, 알트폰 사업을 하는 거예요. 국민은행이. 신한은행이 은행 2등입니다. 잘 나가는 은행이 땡겨요라는 배달 사업을 하는 거예요. 자본은 토끼한테 다른 먹이를 주는 거란 말입니다. 이 전략이 집토끼 전략이에요. 이것은 자본은 고객한테 다른 먹이를 주는 걸 넘어서 내가 지금까지 갈고 닦은 것을 가지고 새로운 고객을 만드는 것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코닝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유리 회사입니다. 유리 접시도 나오죠. 120년 된 회사입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견, 전구 다마를 만든 회사예요. 유리, 브라운관 여기서는 세계적인 기술입니다. 유리 기술이 뛰어나요. 근데 여기는 지금 무얼로 초대박을 치고 있느냐? 광섬유를 개발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데이터나 전기의 신호는 열을 통해서 전달한 건데 이건 빛을 통해서 데이터가 전송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리혁명을 통신혁명으로 바꾼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한 기술을 갖고 다른 걸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얘가 동원산업이에요. 동원산업. 참치 만드는 동원산업. 동원 시스템. 캔 포장지 캔을 만든 겁니다. 캔. 알루미늄 캔. 근데 그 알루미늄 캔 기술이 지금은 2차 전지의 가장 핵심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금 초대박을 치고 있는 거예요. 동원 시스템스가. 이게 집토끼 전략. 내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그 만들어 놓은 것이 고객일 수 있고 기술일 수 있어요. 그걸 갖고 또 다른 시장을 만드는 전략입니다. 지금까지 성공한 모든 기업들은 이 네 가지 패턴에 어느 것이 핵심이냐 다 섞여 있어요. 그렇죠? 다. 어느 것이 여러분 왜 MBTI 검사를 하면 내가 어디에 많아야지 어느 하나가 딱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상황이. 이것은 섞여 있다란 말입니다. 이게 성공한 기업의 핵심입니다. 성공한 개인의 핵심입니다. 당신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냐는 거죠. 그럼 다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르게 안 하면은요. 내가 능력이 정말 뛰어나다라면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무지무지한 자본이 있어. 내가 너보다 정말 잘하는 게 있다라면 똑같이 해도 가능성이 있다라니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면 따라해서는 가능성은 없는 겁니다. 다르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혁신이라고. 저는 성공하고 싶었기 때문에 다르게 하고 싶었어요. 성공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다르게 할 수 있는 내가 방법을 안다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없는 방법이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야. 엄청난, 그게 내가 없다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분명히 혁신적인 비즈니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맨하탄 사업을 한 겁니다.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런 건가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강영수라는 사람은 고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돈을 벌고 싶어서 사업을 시작했고 부동산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나름대로 코리아랜드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부동산 프랜차이즈를 만들어서 100개 넘는 시점을 만들었고 그 사이에 확정일자라는 것도 제가 제안해서 국가 제도도 바꾸고 나름대로 이쪽에서 많은 결과를 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뭐 우여곡절이지만 성공을 나름대로 했지만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설명한 글리칸이라는 걸 듣게 됐어요. 저는 맨하텍을 사업적으로 만난 게 아니라 건강 때문에 이 정보를 듣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걸 들어보니까 나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쓰던 치약 바꾸고 샴푸 바꾸고 먹는 비타민 바꾸고 단백질을 바꿨어요. 상황이. 그래서 강영수라는 사람은
이 글리칸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직거래하는 애용자가 된 겁니다. 사업 아닙니다. 내가 필요하니까. 이 세제 쓰고, 이 샴푸 쓰고, 이 치약 쓰고, 이 비타민 먹고, 이 유산균 먹고. 필요하니까 이걸로 클린도 하고. 돈 벌려고 하면 내가 건강 때문에. 근데 저는 이 비즈니스를 이해하게 됐어요. 이 비즈니스의 조건은 애용자가 조건입니다. 다른 비즈니스는 자본이 조건입니다. 돈이. 내가 이걸 이해하다 보니까 나는 내가 아는 저는 전화번호부에 그 당시 한 명단이 2,000명이 있었어요. 그중에 200명을 추려서 200명한테 이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내가 이거 써보니까 너도 한번 써봐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애용자 10명을 만든 겁니다. 실제 물건 쓰는 사람은 2, 30명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아는 200명한테 연락을 해서. 그랬더니 10명의 애용자가, 애용자는 뭐냐? 내가 쓰라고 해서 쓰는 사람이 아니죠. 쓰지 말라고 해도 자기 필요에 쓰는 사람을 얘기한 겁니다. 그 200명 애용자 중에, 애용자 중에서, 200명 내 고객 중에서 10명의 애용자를 만들어 그 중에 4명이 A, B, C, D가 나처럼 자기 일을 하면서 안경점 하는 사람, 카센터 하는 사람, 보험업 하는 사람, 직장인들이 하면서 자기 일을 하면서 나처럼 똑같이 했어요. 애용자 10명 똑같이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애용자 10명이 권장사항이지 의무 아닙니다. 8명 해도 되고 9명 해도 되고 13명 해도 됩니다. 10명이 권장입니다. 애용자입니다. 소비자가 아니에요. 그중에 사업자도 2명에서 4명이지 2명 아닙니다. 5명 해도 돼요. 7명 해도 돼요. 그러나 2명은 더 해야 됩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100단계가 지났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현재 한 3만 명 정도의 고객이 자기가 필요한 제품을 지금 쓰는 사람이 그 정도 됩니다. 자기가 필요한 제품을 쓰는 거 어떤 사람은 5만 원, 어떤 사람은 50만 원, 어떤 사람은 200만 원도 써요. 필요한 달에. 그렇잖아 이게. 그 금액이 월 50억 정도 금액을 넘습니다. 그중에 나처럼 10명의 고객을 만든 사람이 한 2,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한 1,000명은 넘어요. 최소한.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이 직거래라는 거죠. 그러면 소득은 뭐냐? 어떻게 돈이 되느냐? 나로부터 소비자로서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쓰는 사람이 사업자도 소비자입니다. 쓰는 금액의 일정한 퍼센테이지를 받습니다. 이것을 맨하탄의 보상 본래로 유니레벨 보너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 사업자가 있어요. 사업자는 따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자는 SED 이상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너스를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을 사업자로 정의한다면 내 1단계에 있는 사업자가 받는 금액에 내가 20%를 받습니다. 2단계가 있는 사업자가 받는 금액에 내가 10%를 받습니다. 3단계 사업자가 내가 10%를 받습니다. 4단계 사업자 2.5단계, 2.6단계, 2.5가 됩니다. 저는 이 6단계까지 사업자가 세보지는 않았는데 100명은 넘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쓰는 금액의 일정 퍼센테이지를 제가 받아요. 그리고 이 중에 내가 직접 추천한 사람이 있다라면 그가 그 숫자마다 일정 메리트를 또 받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레그가 몇 개든 가장 큰 레그 빼고 나머지의 7단계 넘어가는 소득의 0.5%를 무한대로 받습니다. 이것이 핵심적인 보상 플랜이에요. 그래서 저는 보통 사람이 1년 연봉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자, 볼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거였잖아요.
나는 이걸 왜 할 수 있다고 믿었느냐? 강영수라는 사람이 이 제품을 썼기 때문에 내가 아는 2,000명한테, 200명한테 전달하면 나처럼 이걸 쓸 사람 저는 10명을 만들 자신이 있었어요. 나도 부동산업을 잘하고 있었지만 또 다른 소득을 원했기 때문에 이걸 설명하면 속으로 이 비즈니스를 할 사람이 나는 4명 찾을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겁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아요. 막상 해보면. 근데 이게 쉽냐 어려웠냐의 문제입니다. 서울서 부산 가는데 약 500km입니다. 서울서 부산을 걸어갑니다. 일주일 동안에 10만 원 준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1억 준다라면 할 사람이 있고요. 10억 준다라면 할 사람 많고요. 100억 준다라면 쉬운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10명의 애용자를 만들고 나같이 10명 만들 사람을 3명, 4명 찾는 것이 쉽냐 어렵냐의 문제는 이것이 주는 결과입니다. 내가 재정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 일이라면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처음에 생각을 했고 이 생각이 현실화가 된 겁니다. 자, 그럼 볼까요? 이건 제가 어렵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렵지만 쉽지 않습니다. 막상 해보면 정말 쉽지 않아요, 이게요. 그러나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여기에 주는 대가를 생각하면 어려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업 해보십시오.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멋진 비즈니스고 혁신인가를 볼까요? 자, 이 일을 볼까요? 혁신의 모델은 기존의 문제를 다르게 해결하는 거라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기존의 다이어트의 문제를, 면역의 문제를 우리는 더 좋은 비타민을 넘어 더 좋은 단백질 넘어 글리칸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의 방법은 기존의 현재 사람들이 수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그 수많은 그 문제 해결책 중에서 더 좋은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건 혁신적인 비즈니스입니다. 또 하나 볼까요? 이걸 볼까요? 이건 새로운 고객을 만드는 거예요. 혁신은. 근데 지금은 어떤 고객이냐? 단지 싼 것만을 찾는 고객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일은 내가 건강하면서 노후 준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고객이 있거든요. 저 같은 사람. 이건 내가 건강한 제품을 먹는 겁니다. 문제 해결을 받는 거예요. 그런 이 자체가 노후 준비가 경제가 되잖아요. 그런 고객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장입니다. 새로운 고객이라는 거죠. 가격만 싼 걸 찾는 고객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화면만 깨끗하게 찾는 TV를 찾는 고객이 아니라 화면도 깨끗하지만 집안에 멋진 인테리어를 찾는 그런 고객을 새로 찾은 것처럼 건강하려고 하는 싸구려만 찾는 고객이 아니라 건강하면서 내가 노후 준비도 할 수 있는 고객이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 여러분 같은 사람 찾는 겁니다. 새로운 고객. 세 번째입니다. 새로운 시장입니다. 지금요 세상이 바뀌어서요. 어떻게 바뀌었나요? 바뀐 거 핵심은 풀필먼트 서비스가 시행되는 세상입니다. 유통에서 고객한테 쓰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하면 나머지 것들은 물류회사가 다 해결해주는 풀필먼트 세상이다 보니까 지금은 인플루언서가 돈을 법니다. 소비자가 돈을 벌 수 있어요. 이건 그런 거잖아요. 내가 현명한 소비자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고객을 찾는 겁니다. 그런 시장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인플루언서는 유능한 사람만 보여요. 근데 이 인플루언서는 복령 인플루언서입니다. 저는 인플루언서인데 10명의 고객을 만드는 인플루언서입니다. 근데 그 중에 몇 명이 또 10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합했더니 실제 충성스러운 고객이 3만 명이 넘는 인플루언서가 된 거잖아요. 인플루언서지만 복령 인플루언서라는 거죠. 프로슈머지만 복령 프로슈머라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이건 투잡이지만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는 부동산 하면서 부동산 고객한테 내 동료 부동산 업자한테 아는 내 지인한테 인생의 고객이잖아요. 너도 이거 써봐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각각 자기 일이 있잖아요. 직장 생활할 수도 있어요. 사업일 수 있어요. 그 고객한테, 직장 동료한테, 아는 지인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투잡이잖아요. 집토끼 전략이잖아요. 근데 어떤 집토끼 전략이냐? 공룡이죠. 그 사람이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모든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닌데 내가 만든 소비자 중에서 나처럼 소비자를 만드는 소비자는 사업자잖아요. 그가 만드는 고객도 내 고객인 집토끼 전략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다른 각도로 이 사업의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비즈니스는 아이템과 고객과의 관계를 혁신하는 거라겠습니다.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기존의 경쟁자의 방법에다가 전혀 엉뚱한 이 업종과 새로운 기술의 진보를 융복합하는 것이 혁신입니다. 현재 유통의 마지막은 프랜차이즈입니다. 플랫폼입니다. 인플루언서입니다. 현재 유통은 프랜차이즈냐 요식업 같은 것은 플랫폼이냐 인플루언서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풀필먼트를 융복합하고 내 커뮤니티를 융복합하는 겁니다. 내 커뮤니티를. 그랬더니 동령 프랜차이즈가 되고 동령 인플루언서가 되고 동령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미래의 유통입니다. 미래의 유통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하면 유통의 혁신입니다. 두 가지죠. 아이템의 혁신이죠. 글리칸이라는 것은. 이 모델은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라. 저는 이 일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제 생각이 현실이 된 거예요. 앞으로 미래 사회는 더 이런 고객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면역의 문제, 지금 미국에서 여러분 마가 프로젝트 아시죠? 마가 프로젝트.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입니다. 위대한 미국을 다시. 그거와 맞물려서 지금 트럼프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을 한 사람이 로버트 케네디거든요. 케네디 2세거든요. 케네디가 마하를 내세웠어요. 메이크 아메리카 헬시 어게인.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지금의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미국의 방법이요. 그 얘기는 천연 날 것 그대로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상황 이게요. 그 핵심이 그러니까 앞으로 이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유능하다라면 다른 방법으로도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처럼 평범하다라면 결국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유능한 사람을 이겨야 성공하는 거거든요.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성공이 어렵습니다. 이 메나텍은 저 같은 평범한 사람,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베스트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공룡이기 때문에. 즉 현재의 혁신에다가 즉 네트워크를 가미한 거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기 계신 오늘 여러분도 처음 오신 분이시다면, 그리고 아직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계시다면 정말 이것이 뭔가를 정확히 알아보시고 이 메나텍 비즈니스를 통해서 저처럼 건강, 그다음에 재정, 관계의 자유를 찾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기 위해 선택한 메나테크. 메나테크의 비전을 강력하고 명쾌하고 또 뜨겁게 강의해 주신 쓰리스타 PPD 강용수 사장님께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연합 세미나를 통해서 예,
건강과 풍요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조심히 돌아가시고 다음 달 연합 세미나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